넬슨의 라이브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여전히 런던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여기는 어디냐? 런던 제 숙소입니다. 시간이 프리미어리그 오늘 또 맨시티 경기랑 이런 거 다 보고 하느라고 밖에서 제가 좀 뭘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외람되게 제 숙소에서 제 방에서 런던에 있는 제 방에서 일단 프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리버풀과 바르셀로나 이제 경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. 그래도 나름 이 꽃도 있고 예쁘지 않습니까? 사실 좀 신경 쓴 겁니다. 방에서 하는데 또 그냥 자, 일단 경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, 여러분들. 자, 리버풀과 바르셀로나 사실 처음에 매치업이 됐을 때는 이게 너무 빨리 만난 결승 매치업 아니냐. 막 상당히 기대도 굉장히 컸고 많은 관심을 좀 모았던 경기인데 1차전이 좀 크게 갈렸죠. 1차전이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리버풀을 3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자, 사실 이 경기는 조금 이제 바르셀로나에게 넘어가는 것 아니냐, 이런 게 좀 대체적인 전망입니다. 실제로 요 경기 앞두고 이제 전 맨유 감독이었던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도 만약에 3대1 정도만 됐어도 이건 좀 다르다. 3대1만 됐어도 2차전에서 이 경기 승부가 좀 뒤집혀질 가능성은 있지만 3대0으로 1차전이 끝나기 때문에 2차전이 뒤집어져가지고 리버풀이 일단 결승 가는 건 쉽지는 않다,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리버풀 팬들 같은 경우는 이스탄불의 기적을 경험을 했죠. 전반전에만 그렇게 뒤졌는데 후반전에 동점 만들고 결국은 승부차기 때 우승을 했던 이스탄불의 기적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어떤 살짝 좀 어려운 건 좀 사실인데요. 자, 그런데다가 리버풀이 좀 굉장히 좀 슬픈 소식이라고 할까요? 아픈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. 살라하고 피르미뉴가 이 중요한 4강 2차전 때 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살라는 앞섰던 경기에서 약간 뇌진탕 증세, 머리를 좀 다치는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 4강 2차전 바르셀로나 경기는 좀 뛰기 어렵다,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, 피르미노 같은 경우도 계속 좀 몸이 안 좋고 부상의 여파가 있었는데 요거 좀 못 뛸 것 같습니다. 그런데다가 보면 부상자가 좀 아무래도 리버풀이 좀 많아졌잖아요. 좀 보면 나비 케이타도 그렇고 랄라나도 그렇고 기존의 부상자들 좀 있는 상태에서 살라와 피르미누까지 4강 2차전에 나오지 못하는 것, 요것은 조금 어쨌든 리버풀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 아니냐,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자, 이 경기 일단은 선발 라인업 예상을 좀 한번 해보면 살라와 피르미뉴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자리는 오리기 그리고 샤키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. 나머지는 반다이크라든지 로버슨, 아놀드, 핸더슨, 파비뉴 그대로 좀 나올 것 같은데, 전방 라인이 일단 살라와 피르미뉴가 못 나오기 때문에 마네는 나오겠지만 사키리와 이쪽에 이제 오리기가 나올 공산이 좀 높다. 그러면 아무래도 좀 클롭 감독이 어떤 개인 프레싱을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, 그리고 빠른 어떤 이 쇼트 카운트 이런 게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좀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고, 바르셀로나는 반면에 부상자가 별로 없습니다. 우스만 덴벨레야 다쳐 있었으니까 덴벨레 정도 빼놓고는 거의 다 복귀를 했고 거의 부상자가 없는 상태고, 그래서 이번에 보면 4-3-3보다는 4-4-2의 전망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. 스포르트라고 하는 그런 신문이 스페인 쪽에 있는데 여기서도 4-4-2를 전망을 했는데, 앞쪽에 수아레스와 메시 놔둬놓고 이선 쪽에 비달이라든지 라키티치 부스케스 이런 선수들 놔둬놓고 그 허리와 수비를 좀 더 강하게 놓고, 물론 전체적으로 점유도 오래 하고 패싱 게임도 하고 공격적으로 싸우겠지만 아무래도 1차전 때 3대0으로 바르셀로나는 이겼기 때문에 2차전 리버풀 원정 때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다. 그리고 맞다.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. 이 3대0이라는 스코어가 얼마나 유리하냐면, 만약에 원정을 2차전을 이제 바르셀로나가 넘어가는데 안필드에서 바르셀로나가 한 골을 넣게 된다면 리버풀에게 필요한 골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? 5골입니다.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한 골 넣는다면 그러면 리버풀에게 필요한 거는 5골이 되는 거예요. 원정 그 골 원칙에 따라서. 그러니까 정말 먹히면 안 되는데, 그래서 스포르트라고 하는 잡지 신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, 메시가 안필드에서 한 골을 넣을 것이다.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끝난다는 얘기예요. 한 골을 리버풀이 먹히게 되면 5골이 필요하니까. 지금 그렇지 않아도 피르미뉴하고 살라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좀 부담스러운 스코어가 좀 되는 거죠.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유리한데, 제가 그래서 혹시 최근에 올 시즌에 이 두 팀이 5골 차 이상으로 이겼거나
혹은 좀 많은 골을 4골 이상 정도로 내주면서 패한 경기가 서로 있었을까? 리버풀은 5골 넣어서 이겼던 경기가 한 3경기 정도 되더라고요. 일단 리버풀이 허더스필드하고 와퍼드 경기 때 5대0으로 이겼고 아스날 경기 때는 5대1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. 이렇게 뭐 다득점 경기가 있었어요. 5대1, 5대0 승 이런 게 있었고 바르셀로나는 4골을 내주면서 레알 베티스에게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. 근데 그때도 3골을 넣었어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르셀로나는 5골 이상 내주고 진 적이 없고 4골을 내주면서 진 적은 한 번 있지만 또 그때도 3골을 넣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1차전을 3대0으로 이긴 바르셀로나가 좀 유리하다 좀 보고요. 그리고 또 이제 특히나 바르셀로나는 이런 게 있죠. 막판에 라리가 우승을 좀 확정 지어놨어요. 그러니까 뭐 온전히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만 좀 집중을 하면 좀 되는 상황이고 리버풀은 지금 마지막까지 가도 우승이 어떻게 될지 그런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프리미어리그까지 다 싸워야 됩니다. 그래서 힘을 좀 더 배분까지 해야 돼요. 부상자도 있는데 이게 좀 걱정일 거고 그런데다가 바르셀로나가 라리가에서 경기당 실점이 채 한 골이 안 돼요. 지금 보면 36경기를 치렀는데 34실점이니까 경기당 한 골 실점도 내주지 않는 그런 굉장히 강한 수비입니다. 이런 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유리한 건 좀 바르셀로나가 아니냐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2차전을 리버풀이 이길 수는 있겠지만 이걸 1, 2차전 합계를 뒤집고 리버풀이 결승 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.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. 자, 리버풀은 모르겠습니다. 뭐 최종 결과는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정말 올 시즌 잘 싸웠어요. 클럽 감독 중심으로 해서 뭐 반다이크도 정말 세계 최고의 수비 능력을 보여줬고 피르미누, 살라, 마네도 정말 아주 그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막판에 정말 힘겨운 싸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1차전 때 저는 그 살라가 기회를 못 살렸던 게 좀 아쉬워요. 그걸 많이 넣어서 3대1만 됐어도 이게 어떻게 좀 승부를 좀 볼 수는 있었을 텐데 3대0이라는 스코어를 조금 리버풀이 넘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자, 뭐 그런 점에서 하지만 뭐 리버풀 정말 잘 싸웠고요. 뭐 물론 끝난 건 아니니까 뭐 결과 또 지켜봐야 되겠죠. 바르셀로나도 또 마지막까지 어떻게 싸울지 또 누가 결승 올라갈지 끝까지 또 잘 지켜보면서 또 이렇게 응원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또 물러나겠습니다. 후다닥. 네. 자, 좋아요, 구독 걸립니다.